안녕하세요. 일무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농기계의 가격이 진짜 비싸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길 원하시는데요. 하지만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신청 자체가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지 또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은 뭔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원 사업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구조가 비슷합니다. 사업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농기계를 고르고 견적을 받아 지원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살피고 선정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로 정해지면 보통 50% 정도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는 직접 지불하거나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갚아나가는 시기죠. 그리고 5년 정도 관리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죠. 이런 사업이 나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에 쓰이는 예산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과 국가 예산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은 도, 광역시, 시군구 단위, 즉 자치단체 규모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는 뭐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쓰는 국가 예산은 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강화와 관리, 또 농기계 연구 사업 같은 곳에 사용됩니다. 집중하는 초점이 약간 다른 거죠. 이게 농업기계 구매 지원 사업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 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그 예산을 쓰는 사업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 사업들이 가진 공통점과 특이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각 10개 지역의 지원 사업을 뽑아서 살펴보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4가지입니다.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관련 영상이 이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포함해서 빌린 농지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됩니다. 둘째,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신청 받을 때 보면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도와드리긴 하는데 그분들도 사람이라 실수해서 작성해야 할 것을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작성하는 부분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신청인 정보, 신청기계 정보, 농지 소재지, 거주지, 영농 경력. 셋째, 농기계 종류 확인입니다. 지역마다 사업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다른 것이 이 농기계 종류입니다. 관리기나 운반차, 전동가위 같은 비교적 싸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많은 지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만큼 신청자가 많은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지역마다 밀어주는 작물에 필요한 농기계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농기계를 아예 신청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 지역, 해당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 어디에 계시던 어떤 종류의 농업기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던 기본적으로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세금 체납, 이전 지원 사업 수행 포기 등의 이력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경우 신청을 하셔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숨긴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지역마다,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 장소, 특정 작물 재배 여부, 생산량 및 매출액, 보유 장비 현황,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요구하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으면 좋은 조건들인데요. 고령자, 청년농, 귀촌인, 여성, 농업 관련 교육 수강 등등입니다. 이 요소들이 있으면 선정 과정에서 추가 점수를 받거나 해당되시면 빼놓지 마시고 신청하실 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필수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 연령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지원금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되죠. 또 벼나 블루베리 같이 특정한 농작물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만 바로 쓰고 신청서에 적혀 있는 자료들만 잘 내면 더 이상 챙겨야 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 신청 과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알고 있다 하실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보통은 이장님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장님 만나기가 쉽지 않으신 분도 있고요. 이장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장님을 거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지원금을 이장님 만나지 않고 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하시거나 산업팀 전화로 연락하셔서 지원사업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무원들도 이장님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시는데요. 이장님이랑 잘 모르시거나 만나는데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시면 직접 신청을 받아주실 겁니다. 오히려 이장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 못 알려준다는 지역도 있다 하니 내가 신청하는 게 속 편하긴 하겠죠.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농업지원금 정보를 알아보는 곳이죠. 이곳은 바로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똑똑 청년농부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청년농부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많아지고 지원하는 농기계도 다양해지면서 농기계 구매 지원금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농업 예산 중 국가 예산은 주로 농기계 임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국가 정책이 지방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 구매 지원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농기계 구매 지원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마다 신규 농업인 유입과 기존 농업인 유출 방지를 위해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의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농업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농업 관련 지원 사업과 혜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